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폐물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쓰죠. 폐물. 이 폐자가 상당히 어려운 글자다. 이러한 글자다. 그리고 이러한 글자를 쓰는 낱말 중에 폐물이다, 폐옥이다, 폐용한다, 폐철이다. 또 다른 낱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정확히 어떤 뜻인가 라는 것. 그리고 조금 헷갈리기 쉽고 또 잘못 쓸 수 있는 것 중에 폐물이다, 폐물이다, 못 쓰게 된 물건이다. 그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어서 폐물과 좀 헷갈릴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폐물. 폐는 찬다는 뜻이에요. 찬다. 예. 허리띠처럼 이렇게 찬다. 몸에 차는 것을 얘기한다. 물은 이제 만물물이다. 이렇게 되죠. 찰폐는 글자를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인자가 있고 무릇 범이냐, 안서 괴냐, 그리고 수건근이냐, 둘을 잡이냐라는 것으로 이제 좀 두 가지로 설명들을 하는데 이 점이 그렇죠. 이 점이 이쪽으로 오게 되는 것이 이제 아래와 같은 것이죠. 결국 찬다라는 의미에서 뒤에 보면 그림이 나오겠습니다만은 폐옥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제 어떤 천에 이렇게 옥을 단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수근근자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두른다 몸에 두른다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글자를 두 자를 분석하면 이렇게 나뉠 수 있다. 답은 찬다, 찬다. 그런 찰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은 이제 만물을 뜻한다 그랬죠. 소우자에 말물이다. 네. 이렇게 소라는 것이 어떤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 중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대표적인 것이다. 그렇게 봐서 만물로 보기도 하고 발음은 여기서 왔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이 말물이란 것은 어떤 깃발의 하나다. 깃발은 깃발인데 여러 가지 잡다한 색깔이 들어간 이렇게 깃발이다. 그래서 잡다한 색이 들어간 소다. 얼룩소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잡다한 물건을 가리킨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만물물이다. 그러면 폐물이란 것은 차는 물건이다. 몸에 차는 물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국어 살펴보니 사람의 몸치장으로 차는 귀금속 따위로 만든 장식물을 얘기한다. 가락지, 팔찌, 귀고리, 목걸이 따위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니 금, 은, 옥 따위로 만들어 사람의 몸에 차거나 달거나 끼는 장식물이다. 사람이 몸치장으로 차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금이나 은이나 옥 좀 귀중한 것으로 만든다. 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지는 않고 꽤 값 나가는 보석 같은 걸로 만드는 것이 많다. 그것이 폐물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물 하나 보니 재미있는 게 나왔습니다. 돈이 부족하여 결혼할 때 받은 폐물을 모두 팔았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하고 결혼할 때 이렇게 폐물, 예물로서 주고받는 폐물들이 많이 있죠. 그때 이렇게 많이 쓴다. 또는 폐물이 이제 놀이개의 의미로도 쓰인다. 여성의 몸치장으로 한복 저고리에 고름이나 치마 허리 따위에 다는 물건, 그것도 폐물이라 한다. 그렇죠? 찬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옥이다. 옥을 찬다. 차는 옥이다. 이렇게 되죠. 조선시대에 왕과 왕비의 법복이나 문무백관의 조복과 제복의 좌우에 널이어서 차던 옥을 얘기한다. 흰 옥을 이어서 무릎 밑까지 내려가도록 하였다. 물론 조선시대라고 했습니다만 조선에서 처음 된 것은 아니고 예전에 중국부터 있던 그런 어떤 풍습이다. 이렇게 되겠죠. 복식이다. 네. 왜 그러면 이런 폐옥을 차느냐라는 것을 자료를 보니 폐옥을 차고 걸음을 걸으면 황과 충하, 이것은 폐옥에 있는 그런 옥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서로 부딪혀서 장장 또는 쟁쟁 소리가 난다. 그래서 군자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덕을 수양해야 한다고 여겼다. 이렇게 폐옥을 차고 이렇게 걸으면 이제 옥이 서로 부딪혀서 소리가 난다. 그래서 마음을 덕을 수양한다고 그런 의미에서 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다. 폐옥이라는 것은 그렇죠. 전 고종 폐옥이다. 고종 임금이 차던 폐옥이라고 전해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전해지는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대체로 그렇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전자를 많이 붙이죠. 또 영춘왕비의 폐옥이다. 이런 것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다는 것을 몸에 넣으려 다는 것을 폐옥이라 한다. 그렇죠. 물론 재료는 이렇게 옥이 들어있다. 이제 우리가 가끔 쓰는 말 중에는 이제
폐용이란 말을 또 가끔 씁니다. 폐용한다. 훈장이나 명패 따위를 몸에 단다. 훈장을 다는 것 폐용한다. 명패, 그렇죠? 이름표, 그런 것을 다는 것도 폐용한다. 명찰 폐용을 권장한다. 이번 내무검사에서는 인식표 폐용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이런 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몸에 차거나 또 달고 다니면서 쓰는 것, 그것도 폐용이라고 한다. 이때는 이제 쓴다, 그런 의미로 쓰인다. 폐용한다. 이것은 우리가 가끔 쓰죠. 근데 글자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패자가 어렵다는 것이죠. 패가 어려우니까 패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 그래서 우리 국립국어원에서는 폐용을 좀 순화시켜서 표현을 했다. 순화어로 쓰면 좋겠다. 이런 것이죠. 명찰 폐용은 이름표 달기. 네. 폐용하다 하는 것은 단다, 달다, 또는 차다, 몸에 차다, 찬다, 차다. 출입증을 다시기 바랍니다. 출입증을 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폐용보다는 이렇게 다는다 또는 찬다 그런 의미로 쓰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이제 폐용으로 하는 게 좋을지 착용으로 하는 게 좋을지 좀 헷갈릴 수가 있다. 그렇죠? 폐용은 이름표 따위를 몸에 다는 것이 말하자면 폐용이다. 또 착용은 보니 의복이나 옷을 입는 것은 폐용이라 하지 않고 착용이라 한다. 그리고 모자 쓰는 것도 착용이다. 또 신발 신는 것도 착용이다. 의복, 모자, 신발 따위를 입거나 머리에 쓰거나 발에 신거나 하는 것을 착용이라 한다. 이렇게 폐용과 착용은 뭐 대략 알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폐철이란 말이 있다. 쇠철자다. 직관이 풍수를 보는 사람, 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풍수를 보는 직관이 몸에 자침을 지니는 것. 자, 방위를 보기 위해서는 뭔가 방위를 나타내는 자침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또는 그 자침을 가지고 폐철이라고 한다. 그리고 낱말을 보니 건설과 관련해서 집을 짓는다든지 할 때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장부 옆에 박아서 대접쇠와 비비게 되어 있는 쇠 조각을 얘기한다. 제가 그림도 좀 보겠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어사전에 폐치를 하면 이러한 낱말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직관이 이렇게 몸에 가지고 다니는 게 이러한 폐철이다. 그렇죠? 이렇게 방위도 보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반 또는 나경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것을 폐철이라고 한다. 또 이러한 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 그것도 폐철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위현집회라는 것이다. 위현, 듣기 쉬운 말은 아닙니다만 위는 다룸 가죽 위다. 다룸 가죽, 지난 시간에 가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죽 피가 있고 가죽 혁이 있고 그렇죠. 피를 무두질을 하면 혁이 된다. 혁을 또 잘 이렇게 다루면 그 가죽은 아주 부드러운 가죽이 된다. 부드러운 가죽 위다. 그리고 현이다. 그렇죠. 활 시위를 얘기한다. 그것을 가진다. 그런 얘기죠. 부드러운 가죽과 팽팽한 활 시위를 차고 다닌다는 그런 뜻이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의 성질을 고치는 어떤 표지로 삼는 것을 얘기한다. 내가 성질이 좀 이렇다. 그러면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위현지패라고 한다. 한비자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춘추전국시대 위나라 사람 서문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미가 아주 급해서 가죽을 차고 다녔다. 부드러운 가죽을 차고 다닌다. 그 위다. 그렇죠? 차고 다녀서 스스로를 내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느긋하게 했다. 그리고 진나라 사람의 동안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성격이 아주 물러터졌다. 그래서 활시위, 팽팽한 활시위를 차고 다니면서 내가 좀 긴장해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 표지를 삼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위현이다. 그것을 위현지폐라고 한다. 네,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제 폐부다. 이거는 병부를 얘기합니다. 병부, 발병부라고도 합니다. 발한다. 군사를 이렇게 낼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진 신분의 신표를 얘기한다. 그 병부를 폐했다, 찼다. 병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왕으로부터 이렇게 신임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다. 그래서 고을의 원님의 지위에 있는 것을 폐부라고 한다. 나 병부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 되겠죠. 폐표라고 한다. 표는 이제 바가지다. 바가지. 표주박 할 때 표주박. 바가지를 쪽박을 찬다는 것이 이제 폐표다. 네. 빌어먹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다. 폐표다. 폐도다 또는 폐금이다 하는 것은
칼이나 검을 차는 것, 그러한 칼, 검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패자가, 이런 것이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폐물이다. 또는 폐옥이다. 그리고 폐용이다. 할 때 이제 패자가 몸에 찬다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낱말들이 있다. 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옥패다. 옥으로 만든 폐물을 옥패라고 한다. 네. 폐향이다. 향. 몸에 지니고 다니는 향이다. 네. 또 폐은이다 하는 것은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낱말이다. 자, 근데 이 패자를 찰패가 아니라 이렇게 보석을 뜻하는, 그렇죠? 조개패다. 조개는 보석, 재물, 재화, 돈을 뜻하죠. 이러한 낱말도 있다. 폐물. 자, 이것이 이제 글자가 한자 우리 한글로도 같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은 산호, 호박, 수정, 대모 따위로 만든 값진 물건을 재화가 될 만한 물건은 이제 조개패자를 써서 폐물이라고 한다. 자, 이제 한자를 별로 쓰지 않고 발음으로만 귀로만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폐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물론 이러한 폐물을 뜻하지는 않겠죠. 못 쓰게 된 물건이다. 폐기 처리해야 될 물건이다. 그렇죠?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때 이 폐물을 이렇게 쓰는데도 조금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패자, 비단 패자를 쓰는 폐물, 선사하는 물건, 선물이다. 그렇죠? 선사하는 물건. 그때는 이 폐물은 앞에서 본 찰패자를 쓴 폐물과 조금 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이때 이 폐물 할 때는 폐백을 드린다. 우리가 결혼식에서 이제 폐백이다 할 때 이 폐도 비단, 백도 비단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폐백은 보면 우리가 잘 압니다만 신부가 처음으로 시부모를 뵐 때 큰절을 하고 올리는 대추나 포 따위를 통틀어서 폐백이란다. 폐백을 올린다 그러죠. 또는 그러한 예식을 이루는 말을 폐백이다. 그리고 혼인하기 전에 신랑이 신부집에 보내는 푸른 빛과 붉은 빛의 비단도 폐백이라 한다. 또는 제자가 처음 뵙는 선생에게 올리는 예물, 이것도 폐백이라 한다. 또는 점잖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가지고 가는 물건도 폐백이다. 이제 선물이 되겠죠. 예전에 신에게 올리던 흰 모시도 폐백이라 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패자를 쓴 폐물 하면 오늘의 주제가 되는 폐물과는 발음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못 쓰게 된 물건과 선사하는 물건의 발음이 같다 보니까 여러 가지 헷갈릴 수 있는데 앞에 본 폐물과 이 폐물과 이러한 폐물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폐물, 보기 드문 글자다. 그렇지만 글자를 이렇게 한자는 잊어버리더라도 이것이 찬다 몸에, 그렇죠? 그런 뜻이다 하는 것만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폐물이다, 폐옥이다, 또 폐용한다 하는 이런 낱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